안녕하세요, 미션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작업할 차량은 벤츠 E클래스예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저희가 주행 중에 울컥거리는 증상 때문에 똑같은 벤츠 요 E클래스를 한번 작업한 적이 있는데, 그 차주분의 지인분께서 모든 것들이 그분도 다 정상적으로 다 수리가 됐다고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 차량도 증상은 동일해요. 주행 중에 덜덜덜 떠는 증상, 그 증상 때문에 입고가 되셨고요. 우선 똑같은 증상이라서 저희가 시운전하는 영상은 이제 담지는 않을 거고, 우선 미션을 탈거를 해서 토크 컨버터를 교환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작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도 똑같이 벤츠 E클래스 모델에 지금 28만 정도 운행한 차량이에요. 대개 이 모델들이 7단 변속기들이 이 토크 컨버터가 문제가 생기면 주행 중 간헐적으로 시동이 꺼지는 증상도 생길 수도 있고, 주행 중에 덜덜덜 떠는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토크 컨버터는 재생으로 교환을 할 거고, 미션도 자동 변속기도 기본적인 수리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작업을 바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차량을 가지고 저희가 사륜구동, 도시명 사륜구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더 영상 마무리 후반부에 한 번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크 컨버터하고 미션은 완전 전체 오버홀까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소모품 종류는 전부 다 교환을 하고 지금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이 동일한 증상이 요 근래 몇 대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떤 차량은 뭐 토크 컨버터, 어떤 차량은 뭐 미션 내부, 어떤 차량은 트랜스포 케이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원인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증상은 거의 비슷한데, 이 차량은 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속 페달 밟을 때 들들들들 하는 이런 증상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저희는 이제 컨버터라고 거의 확신을 했고, 또 비슷한 경험이 또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다 하고 시운전을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예상이 맞았던 것 같아요. 토크 컨버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전혀 뭐 주행 중 이질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특히 가속할 때만 떠는 증상들도 원인이 다양해요. 뭐 타이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후륜고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전륜도 마찬가지지만 디퍼런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등속 조인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은 컨버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시운전은 좀 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진단기를 활용을 해서 전체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학습을 좀 통해서 차량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은 도시명 사륜구동이라고 하는 올휠 드라이브라고 이제 표현을 보통을 많이 해요. 그 사륜구동이 이제 적용이 된 모델인데, 이런 사륜구동과 지금 우리가 나오는 BMW에서 나오는 BMW형 사륜구동, 그 다음에 현대나 뭐 기아에서 후륜구동 베이스의 사륜구동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제네시스라든가 K9, 이 계열들의 사륜구동과 이 차의 사륜구동은 메커니즘이 완전히 틀린 사륜구동이에요. 뭐가 좋고 나쁘고의 뭐 장점과 단점은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이 벤츠에서 나온 이 차량의 사륜구동 타입들은 쉽게 말하면 실제 운행하다가 한쪽 바퀴가 또랑에 빠졌을 때 이 차량은 나머지 세 바퀴는 구동을 안 해요. 사륜구동인데 한쪽 바퀴가 빠지면 구동을 안 해요. 또 그러면 이 사륜구동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다른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쪽 바퀴가 빠져도 차량이 운행이 되는 차량도 있어요. 어떤 원리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프트를 이용해서 차량 바퀴 하나만 띄웠습니다. 드라이브 넣고, 자, 보이시나요? 지금 한쪽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뒷바퀴는 안 돌아가고 이쪽 바퀴만 이렇게 열심히 도는데 차량은 자 차량은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한쪽 바퀴가 빠졌다는 가정에 한쪽 바퀴가 뭐 또랑이라든가 이런 데 빠졌을 때 이 차량은 전혀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4륜 구동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렇게 되게 되면 ABS라든가 이런 모듈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조수석 앞바퀴에 브레이크를 강제로 자기가 잡아요. 그래서 동력을 약간 배분시켜주는 전기 신호, 전자적인 이런 모듈을 이용해서 개입을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은 가능은 하지만, 기계적인 구동 시스템이 이런 차량들은 한쪽 바퀴가 빠졌을 때 주행이 불가능한 도심형 4륜 구동 차량이에요. 다른 차량 갖고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요 트랜스포는 지금 BMW 차량에서 탈거된 트랜스포예요. BMW X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주행을 하다가 조금 아까 벤츠 모델과 반대로 앞바퀴 한쪽 바퀴가 떠도 뒷바퀴 한쪽 바퀴가 구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트랜스포 케이스 밑에 보면 이런 BMW 모델은 이렇게 트랜스포 케이스 앞에 마그네틱 모터 혹은 뭐 모듈과 같은 이런 모듈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모듈이 달려 있는 이유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회전차를 감지했을 때 이 마그네틱이 비율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반강제로. 그래서 얘네들은 앞바퀴가 만일에 혹은 뒷바퀴가 한쪽에 빠졌다 하더라도 뒷바퀴 한쪽은 고정돼 있지만 앞바퀴로 가는 동력을 더 세게, 이 BMW 같은 경우에는 헬리컬 기아 같은 기아를 스크류를 돌리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저희가 이 BMW TC를 수리했던 영상들이 좀 있는데 그 안에 마찰 디스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마찰 디스크가 들어있는 부분을 더 밀어서 앞쪽으로 가는 동력이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전달해주는 이런 장치가 있는 차량들은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벤츠처럼 한쪽 바퀴가 떴다고 해서 차가 안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도 AWD, 올휠 드라이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그러면 왜 한쪽 바퀴만 떴을 때 차가 안 가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트랜스포 케이스 안에 어떠한 기계적인 전자 제어 장치가 없고 오로지 자동차의 디퍼런셜 기어와 같은 구조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걸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일반 자동차 구조상 디퍼런셜 기어가 있는 차량, 그러니까 후륜구동 전용이었을 때 뒤쪽 바퀴 한쪽 바퀴만 뜨면 차가 안 가거든요. 그게 이제 디퍼런셜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그것처럼 디퍼런셜 기어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4륜구동이다 하더라도 네 바퀴 중에 한쪽 바퀴만 떠 있으면 앞바퀴에도 디퍼런셜이 하나 있고 뒷바퀴에도 있고, 근데 그 중간에 트랜스포 케이스 안에 디퍼런셜과 같은 기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차가 주행이 불가능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BMW 계열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듈을 하나 더 넣어서 그런 걸 예방하는 효과가 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벤츠 중에서도 신형들은 또 장착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ML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모듈이 들어있고 그냥 승용 세단형 4륜구동에는 또 없고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자, 요런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 트랜스포, 요거는 이제 이것도 똑같은 트랜스포 케이스인데, 요거는 아우디 RS6에 들어가는 트랜스포 케이스에 저희가 지금 고품, 지금 탈거해 놓은 고품이에요. 요런 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런 모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쪽 바퀴가 떴을 때 차가 안 가는 그런 형상은 없는데, 벤츠 승용 세단형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 요 트랜스포 케이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 정도로 트랜스포 케이스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디퍼런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내용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셜이 과연 어떤 원리인지,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잠깐 학생들을 강의할 때도 보면 그 구조라든가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또 쉽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 방법이 좀 쉽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그걸 100%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고요. 그 부분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미션장이 앞으로도 늘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